자,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볼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 이거 좀 까먹었을 수 있고 좀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배 법칙이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 만약에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별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네모 세모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별 이렇게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지, 그치? 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세모 더하기 별인데 요쪽에다가 네모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세모 곱하기 네모 별 곱하기 네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일단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런 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해서 AB 더하기 AC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X 빼기 Y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Z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하면 XZ 요거 두 개 곱하면 YZ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또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똑같은 A가 이렇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를 이렇게 B 더하기 C 이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 더 해보면은 뭐 이런 얘기겠지. 만약에 뭐 AC 빼기 BC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C가 똑같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뭐 A 빼기 B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냥 C 앞으로 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걸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단항식하고 다항식 혹은 다항식하고 단항식의 곱을 구하러 가잖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뭘 이용하면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뭐 2x 3x 더하기 y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6x 제곱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더하기 2xy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해가지고 하나의 다항식을 만드는 이 과정 있잖아. 이 과정을 우리가 전개라고 하고, 요 식 있지? 이 전개한 결과식, 이거를 전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전개식. 요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2y에다가 곱하기 5y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역시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 써가지고 앞에 거는 5xy가 되고 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된다. 역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두 개의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전개. 이걸 뭐라 그래? 전개식.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쓰인 법칙을 뭐라 그래?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야, 요 정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어떤 거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나눗셈은 고등학교 가서 배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중2 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중2 때 배워요. 선생님이 착각했어요. 정정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하고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수꼴로 바꿔갖고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역수를 곱한다. 이거지.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갔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분수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모 더하기 세모, 이거를 별로 나눴다고 쳐봐. 그럼 이거를 분수꼴로 바꾸는 거야. 네모
더하기 세모 한 다음에 나누기 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봐봐. 여기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각각 나누는 거야.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눠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네모 나누기 별 더하기 세모 나누기 별 이런 꼴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9x 제곱 나누기 9x 제곱 더하기 6x 요거 나누기 3x를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요거를 일단 9x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6x 이렇게 하고 3x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얘만 나누고 이러면 안 되고 둘 다 나눠야 돼. 3x로. 그래서 9x 제곱 3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6x 3x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약분하면 되겠지, 그지? 네, 단항식 나눗셈 이용해서 약분하면 되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돼서 3이고 요거 약분돼서 x고 그래서 3x가 되는 거고 요거 이렇게 통째로 약분하면 2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2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두 번째는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네, 곱셈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곱할 때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로 바꾸는 거야.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네모 더하기 세모가 있었어. 이거를 나누기 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지.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별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거 분배 법칙 쓰면은 네모 별 더하기 세모 별 이렇게 된다. 물론 아까랑 결과가 똑같겠지, 그지? 근데 당연히 이거 언제 이거 써요? 언제 분수꼴로 바꾸고 언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겠어요? 이때는 요거 바꿀 때는 언제냐면 여기 곱해지는 요 녀석이 요게 분수꼴이면은 분수꼴 요게 되면은 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지?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거 이렇게 나누는 식이 이게 분수꼴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뭐해? 역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곱하기 요거의 역수는 2x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지, 그지?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지. 요 정도 암산할 수 있지 않나? 2 약분되고 xx 약분되고 그럼 얘가 2x고 3 곱하니까 6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xx 약분되고 2, 5 약분돼서 더하기 15입니다. 이 정도. 선생님이 계속 일부러 조금 암산하는 습관을 좀 너희들한테 잡아주고 싶은 거야. 이걸 일일이 다 쓰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정확도가 또 정확해야 돼.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몽땅 다 들어가 있는 혼합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갖고 예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딱 보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뭘 이용해서? 거듭제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여기 4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하고 덧셈 뺄셈 같이 있으면은 곱셈하고 나눗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가 뭐냐면 곱셈 나눗셈 이거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먼저 해보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거니까 3a제곱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12ab 이렇게 쓸 거고 자, 요거는 요 정도 나눗셈은 그냥 암산해도 되겠지. 그래서 4a제곱 나누기 요거는 a 한 번 약분되고 b 한 번 약분돼서 그냥 4ab가 된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덧셈 뺄셈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혹시 동류항이 있으면은 동류항 계산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스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동류항이 있네. 여기. 요거 두 개가 동류항이잖아.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없으니까 그냥 쓰고 얘는 마이너스 8ab 이렇게 하면은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자. 일단,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런 얘기지. 먼저 뭐부터 계산했어? 첫 번째는 거듭제곱부터 먼저 처리했어. 요게 뭐 정리가 돼 있어야지 뭐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셈하고 나눗셈 먼저. 이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류항이 있으면은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주는 것까지 해갖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지? 이런 순서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순서를 어거지로 외울 건 아니고 딱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 하고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지? 지금 마무리 하려다가 주의 하나만 주고 끝낼게요. 뭐냐면은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덧셈하고 뺄셈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요거 우선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너희들이 설마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짓거리. 보면은, 뭐, 24xy에다가, 빼기 16xy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뺄셈 들어가야지. 그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야? 8xy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4xy다. 이거 완전히 꽝이지, 그지? 이렇게 안 돼. 이런 짓거리만 하지 말자.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야지, 그지? 그럼 24xy에다가 두 개 계산하면은 빼기 8xy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16xy가 된다. 뭐 이런 정도,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빨리,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숙달을 시켜갖고,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1번 봅시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분배법칙 써가지고 잘 하면 되죠.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먼저 요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요거 하면 10xy 이렇게 여기 하면은 마이너스 25x 이렇게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일단 자 먼저 뭐 요렇게 분배법칙 쓰면 되잖아. 자 요거랑 곱할 거야. 그러면은 일단 숫자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이고 1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리고 x 세제곱 y는 y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랑 요거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고 7, 5 되니까 5x가 되는 거야. 거기다 요거 곱하면은 플러스 5x 제곱 y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상수항 요거랑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요거 나누면 3 되고, 그래서 3xy다.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2번.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이거 두 가지 있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단은 분수꼴로 바꿔둔가. 분수꼴. 아니면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만만한 거 하면 되는데, 요 두 번째 거, 역수를 곱할 때는 요게 나눠지는 식이 분수꼴일 때, 분수꼴이면은 요걸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 정도 했었네, 그지?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같은 거는 그냥 한번 분수꼴로 바꿔서 해볼까요? 이렇게 18x 세제곱 y에다가 빼기 30xy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얘 나누기에 먼저 해가지고 18x 세제곱 y 마이너스 6xy 이렇게 쓰고 더하기 마이너스 30xy 제곱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6xy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해주자.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이 됐으니까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자, 첫 번째 거 요거는 자 먼저 숫자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x제곱이 될 것이고 yy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숫자부터 하면은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xx 약분되고 yy 약분돼서 y만 딱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됐지? 다음에 이제 여기 나눠지는 수가 나눠지는 식이 분수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수를 곱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9x 제곱에다가 더하기 12xy 빼기 15x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곱하기로 바꾸고 2x분의 3, 아니 2분의 3x니까 3x분의 2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x 사라지고 3x 한 번 사라지고 3, 3이어서 6이 되니까 6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얘랑 곱하면은 x 사라지고 3, 4, 8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xx 사라지고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그지? 그래서 한번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된 거 일단은 거듭제곱 있으면은 일단 먼저 지수법칙을 이해해가지고 거듭제곱부터 처리하고, 곱셈하고 나눗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으면은 덧셈, 뺄셈하고 정리하고 이런 수순이잖아. 그지? 첫 번째 걸 좀 보면은, 자 일단은 뭐 요거 이제 먼저 좀 해보면은 요거 그냥 첫 번째 거 분배 법칙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암산할게요. 28 해가지고 12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2 사라지고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요거에다가 이제 요거는 뭘 곱하면 돼요?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역수가 뭐냐면은 곱하기 3xy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각각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자 해봅시다.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숫자는 3, 9 약분돼서 3이고 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한 번 약분되고 y 한 번 약분돼서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해보면은 3 약분되고 숫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x, y 각각 한 번씩 약분돼서 x, y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서 동류항이 있으면은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뭐 이게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동류항 일단 얘랑 얘 있잖아. 그치? 그럼 10이랑 마이너스 15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x제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도 동류항인데 마이너스 3xy고 플러스 5xy니까 플러스 2xy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최적이다 이런 얘기야. 너희들도 선생님이 약간의 암산을 섞어서 했는데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오면 2번 딱 보니까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해줍시다. 요거 먼저 해보면은 요게 9x제곱이잖아.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랑 요거 나누고 더하기 요거랑 요거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 나누면은 2, 6 약분되고 3이고 x 약분돼서 3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거랑 요거 하면은 xx 약분되고 2, 10 해가지고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다음 빼기에 이렇게 빼기로 돼 있으면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는 게 좋아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약분되면은 x 9 18이니까 2고 2x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랑 요거 약분하면 1이겠다. 그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자 이제 다 왔어. 이제 동류항 찾아. 3x 2x 마이너스 2x니까 x 이렇게 될 것이고, 5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4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야.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의 부피가 6파이 r 세제곱 빼기 4파이 r의 제곱일 때 이 원기둥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원기둥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r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높이는 h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높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원기둥의 부피는 뭐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겠죠. 그지? 그럼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니까 일단 뭐가 돼? 이제 파이 r 제곱이 된단 말이야. 밑넓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지. h 그러니까 부피는
6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h를 하니까 이게 6파이 r의 세제곱에다가 4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근데 나는 요 높이 h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만 남기고 싶잖아.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되지? 곱하기니까 뭘로 돼? 나누기 또는 역수를 넘겼을 때 역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h는 이렇게 되는 거지. 6파이 r 세제곱 4파이 r 제곱에다가 나누기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치? 이렇게 6파이 r 세제곱 파이 r 제곱에다가 빼기 4파이 r 제곱에다가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돼서 r하나 남을 거고 그래서 6r 이렇게 쓰고 자 요거는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4 그래서 h는 6r 빼기 4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요 관련된 문제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1학년 때 배웠던 뭐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원의 둘레는 뭐예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겠죠.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구의 건넓이입니다. 건넓이. 구의 건넓이는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정도 외워야 된다 진짜. 그 다음에 기둥 이렇게 하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뿔은 어떻게 하냐면 기둥의 3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정도는 꼭 외우고 계셔라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제 5번 보시게 되면은 식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봐. 지금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잖아. 이럴 때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요 x 값에다가 뭐를 대입해?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 값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거를 구해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봐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하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식이 어때요? 좀 복잡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 식을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은 훨씬 더 틀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먼저 분배 법칙부터 2x 제곱 y 다음에 x y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x 제곱 y 요거 계산하면은 x y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 중에서 동류항 찾아야지. 동류항 찾으니까 요거랑 요게 없어진다, 그지? 풀마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동류항이잖아.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3x 제곱 y, 그지? 요렇게 있었던 것이 내가 이 다항식 계산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간단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해? 마이너스 3, y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3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y는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거 계산해 보면 요게 9잖아.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3, 27에다가 54가 된다. 이런 식이야. 그치? 그래서 식의 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을 때 그 문자들의 값이 딱 주어졌을 때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냥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서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면은 뭐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치? 자, 6번 보시면 이게 식의 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A가, 라지 A가 이렇게 XY로 표현이 되는데, 라지 B가 역시 XY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요 식을 뭘로? X와 Y로 표현해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똑같잖아. 식의 값하고 똑같은 게, 저 라지 A에다가 저 마이너스 4X 더하기 Y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B에다가, 요 B에다가 뭐 3x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 식이 스몰 x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랑 똑같아. 이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보고 간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자 암산할 거예요. 이 정도는 봐봐. 8a에다가 마이너스 6a니까 2a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6b에다가 플러스 5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거야. 2배. a 대신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y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이것도 가급적이면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암산한다. 자, x만 봐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합치면 마이너스 11x. x 다 했고, y만 봐봐. 2y 플러스 2y 합치면은 4y.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거를 x, y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네. 알겠습니까?